각종 사회경제 이슈를 세무회계 관점에서 풀어주는 이택스입니다. 취업포털 자코리아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의 84%가 투잡 의향이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투잡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이택스에서는 투잡 전성 시대의 4대 보험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투잡이 금지되는지, 투잡하면 혹시 잠깐만요. 왜 이렇게 앉은 키 차이가 나지? 내가 다리가 좀 길어. 아니 그지 말고. 아 너무 상체를 이렇게 꾹꾹 세우세요. 하여튼 내가 좀 뒤로 가 있어. 네가 여길 다 차지해가지고 나 갈 수가 없어. 아니면 연락 엄청 붙어야 돼. 아니 다리를 모으세요 그러면. 그러면 응. 이렇게 해야 된다고. 허리가 저도 꺾인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허리가 꺾인다고. 나는 앞에가 여기인데 다리가 이렇게 돼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안 들어. 이렇게? 응. 살짝. 이게 나? 투잡하면 직장에서 알게 되는지, 투잡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투잡하면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실 분 이택스의 정원효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쿠팡이츠 이런 데서 이제 주문이 워낙 많으니까 다들 이제 투잡에 좀 많은 관심도 있고, 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이제 재택근무 때문에 집에서 일 끝나고 갑자기 시간이 남는 거죠. 출퇴근을 안 하니까. 그러면 또 인터넷으로 뭐 할 수 있는 또 투잡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필드에서 이거를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네. 투잡해도 돼요? 뭐 이런 거 정말 많이 물어보고. 네. 전화 와서 저 직장 다니는데 제가 사업자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는 문제 없을까요?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렇죠. 아니 그거를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다 물어봐야지 왜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지. 그건 그래서- 아무래도 뭐 직장에서 알면 좀 네.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상관이 없는 다른 곳에서 네. 물어보게 되는 케이스가 네. 좀 많겠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투잡을 하면 이제 겸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금지가 돼 있는지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법적으로 투잡이 금지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는 네. 저희 전문 분야는 아니에요. 사실 법적인 분야는 법률 전문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법적으로 이게 맞다, 이건 틀리다, 이렇게 네.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우리 경제 상황, 원래 우리가 해왔던 관습적으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경업 금지 의무가 네. 있는데, 경업 금지 의무라고 하는 게 뭐냐 좀 살펴보면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지 못하도록 법이나 규칙 또는 명령으로 부과하는 의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 뭐 주된 직업,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직업 이외에 다른 걸 갖지 말라, 금지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 말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면 이중 근로자라고 혹시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중 근로자. 이중 스파이란 말을 들어봤는데. 이게 법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해당이 된다면 네. 이중 근로자라는 말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이중 근로자라는 말이 분명히 존재하고 네. 사람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 가장 궁금하잖아요. 네. 답을 말씀드리면 일정 부분은 되고 네. 일정 부분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일단 다른 법으로 이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직업이 있어요. 그거는 네. 공무원이나 네.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소득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좀 금지하고 있어서 그건 특수한 케이스니까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할게요. 네. 근데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겸업 금지 의무가 포괄적으로 만약에 반영이 될까? 네. 그것은 되지 않고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근로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시간에 한해서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 내에서는 겸업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근로시간이 끝나면 겸업해도 된다. 네. 네. 뭐 공무원 이런 특수한 경우 빼고. 네. 쉽게 그렇게.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네. 경업금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사들은 그 규정을 근거로 네. 취업 규칙에 네. 경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걸 내가 위반했다, 네. 내가
퇴근하고 나서 네. 배달을 한다거나 네. 혹은 뭐 내가 따로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네. 그건 근로시간 이외가 되는 거죠. 네. 그거는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내가 배달을 한다거나 뭐 대리운전을 함으로 인해서 네. 너무 피곤해. 그래서 근로시간에 우리가 계약한 근로시간에 매일 졸거나 네. 일을 실수한다거나 하면 네. 그로 인해서 뭐 징계 사유는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통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정리를 하면 근무 시간 내에서는 안 되고 근무 시간 외에는 겸업을 해도 되는데 겸업이 기존의 직장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네요. 법적으로는 아니고 네. 이제 취업 규칙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고 네. 징계에는 해고까지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해 주셨던 게 법적으로 금지되는가? 네. 사실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는데 네. 근로시간에 같이 할 수는 없다. 네. 내가 회사에서 쇼핑몰을 운영한다든지 네. 뭐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투잡하면 이제 직장에서 알게 되는지 되게 네. 궁금해요. 그렇죠. 이렇게 아 이거 사업자 되면 혹시 알게 될까요? 막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대부분 투잡하시는 분들이 보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사업자를 새로 내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프리랜서로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알게 될까봐 궁금해 하시는데 네. 알게 되나요? 이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네. 거의 모르게 돼요. 거의 내가 원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과연 나중에 한 일을 알게 될까? 네. 뭐 이런 게 두려운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궁금하기도 네. 하고. 네. 그런데 내가 두 번째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네. 이게 뭐죠? 다른 부분에선 거의 없고 우리가 소득이 생기게 되면 4대 보험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 4대 보험 때문에 원래 직장에서 알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알게 되는지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걸 알려면 4대 보험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와야 돼요. 네. 이 4대 보험은 다들 아시다시피 4가지 보험료를 납부하자. 그리고 보장을 받자 뭐 이런 뭐 국가적인 제도잖아요. 네. 그럼 4가지에 뭐가 있느냐 보니까 첫 번째가 국민연금, 네. 두 번째가 건강보험, 네. 세 번째가 고용보험, 네. 네 번째가 산재보험이에요. 네. 국민연금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네. 다른 보험하고 무엇이 다르냐면 상한액이 있고 하한액이 있어요. 네. 상한액은 네. 아주 많이 벌어도 네. 그 이상은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상한액이에요. 네. 그렇죠. 어느 케이스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7월 달부터인가 국민연금 상한액이 503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503만 원이면은 월 급여를 얘기하는 네. 건가요? 네. 503만 원 이상이면 네. 503만 원을 벌든 네. 1000만 원을 벌든 네. 1억을 벌든 네. 국민연금 납부액은 똑같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원래 직장에서 네. 400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직장을 갖게 됐는데 모르게 네. 거기서 10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상한액이 걸리지 않죠. 네. 이런 케이스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각각 부과하면 되니까. 네. 그런데 내가 원래 직장에서 400만 원을 벌고 있었고 네. 두 번째 직장에서도 400만 원을 벌었다면 네. 400만 원, 4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또 원래 직장에서는 400만 원으로만 알고 네. 국민연금을 부과했는데 네. 400만 원이라는 소득이 더 생겼으니까 네. 이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네. 503만 원 찾고 네. 그래서 요 찬 금액에 대해서 원래 직장과 새로운 생긴 직장 각각 나눠서 납부를 하게끔 변경이 돼요. 그때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직장에다가 네. 이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 부과액이 변경이 됐으니까 알고 계세요라고 하게 되면 네. 그 회사의 인사과에서는 부르겠죠. 네. 이게 뭔 일이냐?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 알게 되는 케이스가 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400만 원이었고 아니 600만 원이 더 생겼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직장에서는 100만 원어치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데 네. 그 제도가 그렇지 않아서 아. 원래 만약에 내가 400만 원, 6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4대 6으로 내겠대요. 상한액을. 사실 최고액을. 줄어들겠네 그러면.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막 인사과에서 많이 네. 연락이 왔어요. 네. 그러면은
아 이번에 건물 한 채 사서 네. 임대사업자 냈다고 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뭐 얘기해도 되겠죠. 거기 넘어간다면. 네. 그건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네. 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네. 봅니다.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세금은 네. 의외로 단순해요. 네. 일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를 보면 네.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그 한 해에 내 소득에 대해서 네.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모두 끝나게 되죠.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른 직장을 갖게 되거나 네. 또 사업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 두 번째 직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A라는 직장에서도 연말정산을 하고 B라는 직장에서도 연말정산을 따로 하게 되는데 네. 각각 소득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5월 달에 합산해서 다시 신고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되고 사업소득을 발생한 사람도 역시 A라는 직장에서 발생한 그 연말정산된 그 소득과 내가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합해서 5월 달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든지 아니면 세무대리인 통해서 신고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신고 납부 의무가 종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 형태가 직장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고, 네. 직장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고, 네. 직장 프리랜서도 5월달에 신고하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다 됐네요. 없죠?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원용 회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